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예요. 오래전부터 전해져온 악령이 깃든 바이올린 이야기. 저주받은 이 악기 악마의 바이올린을 사용하게 되면 음악의 천재와 같은 연주 실력을 바로 갖게 된다고 하지만 서서히 연주자의 몸에 악령이 깃들기 시작하고 결국 악마의 지배를 받게 되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저주받은 바이올린 이야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신비아파트 시즌5 고스볼 제로 2화 사악한 바이올린의 유혹 현악기 편의 대략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이번 신비아파트 에피소드가 실제로 존재하던 이야기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선 전체적인 현악기 편 스토리를 살펴보고 이어서 실제로 존재했던 악마의 바이올린 그리고 그 연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신비아파트 이번 에피소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미스테리 떡밥들이 추가로 숨어있는지 지금부터 토이쿠와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토이쿠. 우선 악령이 깃든 이야기 전에 신비아파트 주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기억상실에 걸려버린 주비. 기억상실이라고 하면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폴라를 좋아하는 거 보면 모든 기억을 잃기보다는 단기 기억상실 혹은 일부 일시적인 기억상실에 걸려버린 주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만든 고스볼 Z, 이를 본능적으로 수리해보려고 노력하는 주비. 허나 이는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이를 보고 금비는 이와 같이 주비를 판단하게 되는데 아마 주비는 번개호수를 다루는 능력도 약해진 것 같다. 기억상실의 번개호수를 다루는 능력까지 약해졌다고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현악기 에피소드 첫 번째 중요한 떡밥.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에서 주비를 공격했는가? 이에 대한 떡밥을 여러분께 밝혀볼 예정인데 정말 짐작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주비는 평소에 거의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 하늘마루 도깨비 왕국에 지내면서 도저히 공격받기 어려운 장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비가 기억을 잃게 된 사연을 알기 위해선 어떻게 공격할 수 있었는가 라는 부분으로 전환해서 생각해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강님의 아빠 귀도곤이 더 강력한 고스볼을 얻기 위해서 하늘마루로 날아가서 주비를 공격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가로다처럼 뭘 타고 날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뜬금없는 스토리기도 해서 이건 아닌 것 같고, 분명 앞으로 등장한 새로 나올 고스트 중에 그 범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프닝에 등장한 모든 고스트를 전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체불명의 눈동자, 그리고 미라, 빵공장 아저씨, 이상한 마스크, 지적기는 당연히 아니고 파라오 군단 3명, 큐피트 데빌, 그리고 추가적인 고스까지. 자, 보셨나요? 여기서 분명히 전 범인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딱 느낌이 오거든요? 하늘마루로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앞으로 등장한 큐피트 데빌. 큐피트 데빌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늘마루로 날아가서 주비를 만나고 기억상실에 빠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떡밥만 모아보면 주비를 기억상실에 빠뜨린 건 날개가 있는 큐피트 데빌이 아닌가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현악기 편 소개 떡밥. 가은이가 바이올린을 켜고 콩쿠르에 참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현악기 편 어디 중간에 오프닝에서 봤던 이 장면이 포함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장면에서도 가은이가 두리와 현우 앞에서 연주한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오프닝에 나온 영상들, 우리가 예전에 속았다고 할 수 있는 귀도 테마사 오프닝 영상처럼 본방과 상관없이 만들어낸 신비아파트의 분위기와 일부 떡밥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오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제가 좋아하는 장면, 리온이 고뇌하고 창문 넘어서 타락한 또 다른 리온이 쳐다보는 장면, 이런 건 본방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장면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에 대한 분위기와 떡밥은 그대로 채용한다는 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의 테마사에 나온 녹수기 앞에서 하리를 지켜주는 귀도연, 실제로 녹수기 편에서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분위기와 떡밥, 다른 형태로 지켜주는 모습은 나왔다고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안 나온 재고랜턴을 상대하는 리온과 사라의 모습, 이 모습도 본방에선 등장하지 않았지만 결국 재고랜턴 편의 리온과 사라가 등장하여 활약할 거라는 사실과 떡밥, 그리고 분위기는 그대로 나왔다는 점, 우리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은이가 병원에 누워서 붉은 눈의 저주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모습도 역시 본방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스토리와 떡밥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행히 제가 소개한 대로 현악기 편의 가은이는 붉은 눈의 저주에 걸리지 않았네요. 자, 세 번째 떡밥 갑니다. 이건 다들 아실 떡밥인데요. 이번에도 최강님이 형 귀도연이 물려준 사복검, 그 사복검을 사용하고 최강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그 통증은 오래가는 영구적인 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나 분명 앞선 에피소드 지적기 편에서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강님이 분명 거쳐야 할 고난이라는 점, 이건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이자 떡밥이라는 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떡밥을 여러 개 풀다 보니까 실제 저주받은 바이올린 이야기,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이야기를 이제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주받은 이야기이자 실제로 악마와 계약해서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려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했고 역사상 가장 바이올린을 잘 쳤다고 전해지는 이탈리아 작곡가 니콜로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7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하는데 지독한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하루에 15시간 넘게 바이올린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쓰러지고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거듭했다고 하는데, 잠깐, 이거 신비아파트 현악기 편의 에피소드 주인공 혜원이의 이야기와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건강에 큰 무리가 올 정도로 강요받았던 파가니니, 그는 결국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데 성공했지만 그의 연주가 너무 완벽하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악마와 거래한 바이올리니스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한 공연장에서 그가 연주하던 도중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져 버린 사건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이럴 경우엔 바이올린을 더 이상 연주할 수가 없어서 공연을 멈추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만, 그는 끊어진 바이올린은 그대로 잡고 연주를 그냥 그대로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격렬한 연주 때문에 줄은 하나, 둘 계속해서 끊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단 하나의 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때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모든 연주를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 절대로 연주할 수 없는 끊어진 단 하나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말이죠. 그때 사람들은 더욱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다, 파가니니를 평가하기 시작했고, 파가니니 역시 자신이 악마의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실제로 어두운 밤 공동묘지에서 콘서트를 열거나 그가 작곡한 곡들에 악마의 웃음, 마녀의 춤, 이런 무서운 이름을 지으면서 바이올린 연주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연주는 악마와 같이 기묘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괴기하고 공포스럽게 느껴왔죠. 그런 그는 시간이 흐른 뒤 30대가 되었는데 마치 60대 노인처럼 기력을 다한 모습을 하게 되었고 결국 50대의 병으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구두와 전설들로 남게 되는데 악마와 계약하여 모든 걸 이룬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실제로 아직까지 그의 고향 제노바 시청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검색을 실제로 해보시면 수많은 글들이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신비 아파트는 지적기 편에 이어서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색하여 신비 아파트 이야기에 녹여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다음 이야기도 실제 경찰까지 출동하고 TV 뉴스까지 퍼졌던 빨간 마스크의 이야기, 이걸로 이어진다는 점, 아무래도 이번 신비 아파트 시즌5는 실제로 전해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